여러분,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사가 1년도 못 버틸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85세인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30분 산책을 하고 스스로 운전해 한의원에 나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고요? 바로 하루 한 숟가락의 기적 덕분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85세 노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일까요? 저 김희선은 올해 85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30분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스스로 운전해서 한의원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선생님,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활발하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합니다. 하루 한 숟가락, 그것만 지켰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이나 제약회사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습니다. 60년 가까이 한의학을 연구해온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단 6가지 음식의 놀라운 힘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50대 초반에는 달랐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느라 제 몸은 뒷전이었죠.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간 수치가 정상의 3배입니다. 혈압도 180에 육박하고요. 이대로라면 1년도 장담 못합니다. 그날 밤 말없이 창밖을 보며 무너지는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손녀는 할아버지, 왜 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손녀의 졸업식도 못 보겠구나.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갈 수도 없겠구나.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죠. 혹시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 후 저는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자연의 음식들을 말이죠.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식탁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6가지 하루 한 숟가락의 음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했고 그 결과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미역을 단순한 국 재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생미역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간의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78세 김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으로 소파에 누워야 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라고 한숨을 쉬셨죠. 그런데 생미역 한 숟가락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다시 아침 산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미역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도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급격히 감소하는 골밀도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미역을 찬물에 10분 정도 불려서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다음 믹서에 갈아서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끓이거나 볶으면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되니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항 진증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들깨를 단순한 양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들깨는 심장과 폐의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특히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슴이 답답한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음식이죠. 80세 임말순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어르신은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평생 갖고 온 마당의 화분들도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정도였죠. 선생님, 숨 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들깨 한 숟가락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임 어르신은 다시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폐 기능을 개선하고 리놀렌산이 심혈관 건강을 돕기 때문입니다. 들깨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알파리놀렌산은 뇌 건강에도 좋아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들깨의 세사민 성분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항염 작용으로 관절염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한방에서는 들깨를 소자라고 부르며 천식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들깨의 따뜻한 성질이 폐를 따뜻하게 하고 담을 삭혀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볶지 않은 들깨를 깨끗이 씻어서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컵에 들깨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꿀을 조금 넣으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또한 들깨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미음이나 보리차에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들깨를 어떻게 활용해 보시겠어요? 겨울만 되면 자꾸 감기에 걸리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표고버섯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겨울을 바꿔드릴 것입니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보약이자 혈관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음식입니다. 68세 홍지선 할머니는 매년 겨울이 되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감기부터 시작해서 폐렴까지 걸려 입원하기 일쑤였죠. 겨울만 되면 벌벌 떨며 살았어요. 언제 또 아플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표고버섯 가루를 드시기 시작한 후로는 3년째 겨울을 건강하게 나고 계십니다. 표고버섯의 비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렌티난이라는 성분은 항종양 효과가 있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동맥경화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2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아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천연 비타민 D 공급원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감칠맛을 내는 구안일산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실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갓이 두껍고 갈색이 진한 것, 줄기가 하얗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말린 표고버섯을 구입하셨다면 그늘진 곳에서 바짝 건조시킨 후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하루 한 번 따뜻한 물 한 컵에 표고버섯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빈속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이나 생강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표고버섯은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밀폐용기에 보관하되 2주분씩만 소량으로 갈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피부 발진이나 소화 불량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셨던 분들, 이제는 어떠신가요? 기력이 없고 항상 피곤하신가요? 홍삼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홍삼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귀중한 약재입니다. 72세 윤미자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서 못해 주겠더라고요. 그런데 홍삼 가루를 드시기 시작한 후 2개월 만에 다시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홍삼의 핵심 성분은 진세노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알비온, 알지온 같은 진세노사이드는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삼이 일반 인삼과 다른 점은 찌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입니다. 수삼을 쪄서 말리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효 성분들이 생성되고 기존 성분들의 효능도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서 홍삼이 일반 인삼보다 약효가 뛰어난 것입니다. 홍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손발이 차가운 분들,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홍삼의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건강과 정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홍삼 분말을 구입하시되 6년근 홍삼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홍삼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흡수율을 높이려면 꿀을 조금 넣는 것이 좋습니다. 꿀의 단순당이 홍삼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강가루를 조금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많은 것도 홍삼의 특징입니다. 먼저 열이 많은 체질이나 고혈압이 심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홍삼의 따뜻한 성질 때문에 열감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홍삼이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만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세요. 홍삼의 보양 효과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어지럼증이나 심계항진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홍삼이 체질에 안 맞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이제 어떻게 시작해 보시겠어요? 청국장 냄새 때문에 피해서 사신 분들, 정말 아까운 일을 하신 겁니다. 청국장은 장 건강의 최고 보약이자 면역력을 키우는 발효의 힘이 담긴 소중한 음식입니다. 70세 김종래 어르신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걱정이었어요. 배는 더부룩하고 속은 답답하고. 그런데 청국장 가루를 드시기 시작한 지 보름 만에 변비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청국장의 핵심은 바로 나토키나제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혈전을 녹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유익한 균이 풍부합니다. 이 균은 장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장 기능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청국장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고령자분들에게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특히 청국장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K2도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혈관 건강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청국장 가루를 구입하시되 첨가물이 적은 순수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청국장 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냄새가 부담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청국장 가루를 섞어 드시거나 바나나 주스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과일의 단맛이 청국장의 비린내를 상당히 줄여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유익균이 장에 더 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청국장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예정이 있는 분들은 2주 전부터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청국장의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는 분들도 퓨린 성분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양을 줄여서 드시다가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청국장 냄새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시나요? 흑임자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뇌와 머리카락을 동시에 지켜드릴 것입니다. 흑임자는 신장과 간을 보하는 최고의 천연 보약입니다. 76세 조정임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서도 뭘 사러 왔는지 까먹고 며느리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그런데 흑임자를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혼자서 시장을 다니고 손주들 이름도 척척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흑임자의 검은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흑임자에는 세사민과 세사몰린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을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발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흑임자의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도와 세치를 예방합니다. 탈모로 고민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유에 10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흑임자의 리놀레산과 올레산은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손발 저림이나 냉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방에서는 흑임자를 흑지마라고 부르며 신장과 간을 보하는 명약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나 간 기능 약화에 효과적입니다. 실행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흑임자를 구입하실 때는 윤기가 나고 알이 꽉 찬 것을 선택하세요. 먼저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팬에서 약불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볶은 흑임자를 식힌 후 믹서에 곱게 갈아주세요. 하루 한 번 두유나 우유에 흑임자 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시리얼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흑임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처음에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기름이 산화되면 효과가 떨어지고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2주분 정도만 갈아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라면 흑임자를 어디에 넣어서 드셔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6가지는 결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의 씨앗입니다. 저 김희선이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자 40년 넘게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미역으로 간을 맑게 하고 들깨로 심폐를 튼튼히 하며 표고버섯으로 면역력을 키우고 홍삼으로 기력을 보충하고 청국장으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흑임자로 뇌와 뼈를 든든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건강의 비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하루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보고 싶은 몸과 마음의 힘을 키워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3분 혈관을 깨우는 손 마사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